2024학년도 수능 사회지문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른바 경마식 보도와 관련된 선거법 규정 혹은 보도 준칙과 관련된 지문인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면, 풀어보고 나서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지문 들어가 볼게요. 경마식 보도는 화제가 나왔습니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경마식 보도와 관련된 건데,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경마 중계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을 집중 보도하는 거예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증가하는 거네. 새롭고 재밌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청자들도 원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청자도 좋고 방송사도 좋고,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한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중요한 쟁점, 어떤 정책적인 건 무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A 후보, B 후보의 지지율 변화, 득표율 예측. 그래서 A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이런 거에 흥미거리만 하다 보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첫 문단은 쉽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한번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얘기냐? 경마식 보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경마식 보도와 관련된 게 나올 거다. 근데 이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건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입니다. 지지율이나 득표율과 관련된 것들을 보도하는 건데, 결과, 그러니까 경쟁인 거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요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부분,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주요 의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 저해되더라. 그래서 경마식 보도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굳이 얘기한다면요, 참여와 관련돼서 독려하는 거예요. 당연히 흥미를 높일 거고 참여도 높아질 겁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이제 더 가볼게요.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가라는 조치가 있네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언제든지, 항상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언제든지, 오늘도 가능, 내일도 가능, 선거 날에도 가능인 겁니다.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대. 뭐가 있는 거예요? 선거 보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 내가 알고 싶은데, 언론의 자유, 내가 자유롭게 보도하고 싶은데 침해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줄여서 헌재겠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이거네요.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일에 임박했다는 게 6일 전 투표 마감 시까지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영향을 끼친다는 건 뭐와 관련된 거죠? 공정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자, 뭐가 있었냐면요, 공직자 선거법 규정이 있고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특별규정이라고 할게. 공직선거법이 있고 특별규정이 있어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1%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할 때는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지하는 건 그 기간만 있는 건데 특별 규정에서는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더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여긴 또 보도 준칙이에요. 아마 언론사들끼리 합의 본 걸 겁니다.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 자, 오차 범위 내 겹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문단인데 경마식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줄이려고 하는 조치, 자, 가입니다. 가의 조치가 있는데 어떤 조치냐면 그냥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6일 전부터 언제까지? 투표 전까지. 투표 그것도 마감 전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보도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론조사 내용,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여론조사는 가능하지만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보도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금지될 수 있대요. 근데 이 금지는 뭐라고 돼 있어? 합헌이라고 돼 있대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는 특별 규정입니다. 나는 이거에 바탕을 둔 특별 규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당연히 금지되겠죠.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자, 밝히지 않은 채 뭐라는 거?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법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과정에서 법에 이런 게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서열을 밝혀도 되겠네요. 예. 오차 범위 밖에 있으면 우열을 나타내도 되겠네요. A 후보가 앞선다. 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추론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런 거 연습이 안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봐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밝히지 않은 채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걸 밝히죠. 그럼 밝히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더 와볼게요. 그 다음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주면 좋냐면 공직선거법의 규정, 그 다음에 특별 규정에 있는 규정, 보도 준칙에 있는 규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서로 비교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더 가볼게요. 그럴 때는 경합이란 표현은 무방하지만,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보도 준칙에서는 오차 범위 내 같은 겁니다. 에 있을 때 무슨 말? 경합이란 표현은 가능해요. 경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는 없대요. 노란색으로 써볼게. 뭘 할 수 없다?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둘 다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건들이 어떤지가 중요하겠네요. 됐나요? 계속 읽어볼게.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에
선거방송 토론회예요.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따진다면 모든 후보가 다 들어와서 토론회를 해야지만 100명의 후보가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1000명의 후보가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한정된데요. 초청 대상자 한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자 여기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게 아까 경마식 보도와 관련된 게 기억이었다면 이제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입니다. 얘는 공직선거법상에 줄여서 토론회라고 할게요. 후보 초청 토론회겠죠. 이게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대로 보완책이 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선거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그게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러니까 후보인데 5명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후보 혹은 3% 득표 정당의 후보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를 등이니까 다른 경우도 있겠는데 섣부르게 추론할 수는 없겠죠.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초청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도 강조하고 싶어요. 법지문에서 잘 나온 거 요건과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 또 하나 다만처럼 참고로 써본다면 법지문에서는요 항상 요건, 조건과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게 된다고 하는 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무엇을 예외가 되는 걸 되게 많이 말해줘요. 이걸 무슨 조항이라고 하냐면 다만해서 단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 외에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못 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토론회에 가면 되겠죠. 근데 주된 후보들은 여기서 하는데 군소정당 후보들은 여기서 하게 되면 관심을 받을까요? 못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겠다. 선생님 완전 차별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차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회는 주되 차별이 있는 거네요.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역시 어떤 거냐? 비판적 읽기입니다. 이건 비판적 읽기. 이게 차별이다. 됐나요? 자, 여기도 정리해 준다면 공직선거법상의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냐면요. 자, 5인 이상의 국회의원 혹은 3%의 득표율 혹은 5%인데 선생님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까? 선생님 사람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기억하고서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거에 대한 후보자가 초청을 받는 겁니다. 초청을 받는 거고 초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토론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수 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나 횟수에서. 됐죠? 자,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획운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니까 합헌인 거네요. 다수 의견은, 그러니까 의견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얘기했고요. 기억에 다수 의견이 있었고 리언에 그러면 소수 의견이 있겠네요. 다수 의견은 방송토론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래 효율적인 측면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주요 정당의 후보 몇 명끼리만 해야 유권자들이 관심 갖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다. 자, 다수 의견은 합리적 제한이라는 거예요. 합리적 차별이니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주된 논리는 효율성이네요. 소수의견. 반면 소수의견은 선생님 꼭 세모, 역삼각형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소수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일부 후보에게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는 별도의 토론회에 간다고 했잖아.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세 번째 문단에서 그런 생각 갖고 왔었는데 여긴 더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네요. 이 규정을 소수정당이나 정치 시민에 대한 임의의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거다.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 그 차별과 관련된 근거들은 여기에 있었으니까 우리 일단 어떤 정도만 생각하냐면 공정한 기회가 안 된다. 그리고 알 권리가 있는데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평이한 난도의 지문이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알았으면 좋겠냐면 법조항들이 겹쳤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을 것. 그리고 법조문이 있었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그걸 밝히지 않은 채 할 수는 없다. 밝힌 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 그다음에 단서조항. 별도의 토론회를 있었다. 그다음에 이게 공정성에 침해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회를 제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가 된 상태에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